성악지교를 수강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성악지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윤진이라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철학으로 석박사를 했고요. 이 성악지교 같은 경우는 제가 박사과정으로 있을 때 5년 동안 읽었습니다. 원전을 아주 그냥 꼼꼼하게 매주 읽어 나갔었는데 이번에 다시 강의를 하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면은 일단 성악지교란 무엇인가? 성악지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악지교는 율곡 선생님이 쓰셨죠. 율곡 선생님 너무 유명하셔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율곡은 1536년에서 1584년까지 사셨습니다. 우리 5,000원권 집회에도 나오죠. 그리고 율곡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율곡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율곡이 쓴 성악지교란 책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악지교는 뭐냐면은 율곡이 제왕의 학문을 위하여 선조에게 지어바친 책입니다. 책. 이 책을 언제 썼냐면요. 1575년에 썼는데 이게 율곡 나이 40세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선조는 24살이었어요. 근데 젊은 왕한테 앞으로 성군이 되십시오라는 의미로 쓴 책이 바로 이 성악지교인데 성악이란 성악지교에서 성악은 뭐고 지교는 뭐냐. 성악은 그리고 공자, 맹자, 주자 등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진 학문입니다. 보통 보면은 이 성악지교 맨 마지막에 보면 성현도통이라고 나오는데 그 성현들 여기서는 이제 옛날에 요순우탕, 무무주공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자, 맹자, 주자 그리고 조선에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옛날에 훌륭하신 선현들을 쭉 성현들의 학문을 이루어진 게 바로 성악입니다. 그리고 지교란 성악의 학문이 아주 중요한 부분만 모아서 요약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악지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현의 학문을 모아서 요약한 책. 특히 성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자, 맹자, 주자 등이 주축이 되겠죠. 그러면 성악지교 일단 여러분 혹시 성악지교 원전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국립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이 책이 그대로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성악지교는 여러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나하나 성악지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성악지교는 이거 율곡이 한 얘기예요. 성악지교는 보통 대학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대학의 내용은 무엇이냐? 대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삼강령이죠. 삼강령하고 팔조목. 도대체 그럼 삼강령은 뭐고 팔조목은 뭐냐? 지금 우리 성악지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대학의 삼강령과 팔조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삼강령은 첫 번째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 이거 친민이라고도 하고 신민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대학 원문은 친민이라고 나와 있는데 율곡이 아니라 주자가 친민은 신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명덕은 명덕을 밝히는 것이죠. 명명덕. 이 명은 밝은 명자죠. 밝은 덕이에요. 밝은 덕. 밝은 덕을 밝힌다 해서 명명덕. 그리고 신민은 백성을 새롭게 한다 해서 신민. 그리고 지어지선, 마지막에 지어지선에 가서는 이 지선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 가장 지고한 선에 머무른다 해서 바로 지어지선. 여기 바로 대학의 삼강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팔조목은 또 무엇인가? 이게 지금 대학 일장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대학 경문 일장 다시 공부하겠지만 일단 한번 보세요. 팔조목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 재가, 치구, 평천화. 이게 바로 대학의 팔조목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수신제가, 치구, 평천화.
이게 바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대학 8조목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경물 같은 경우는 물을 격한다 해서 이게 경물에 대해서도 지금 경물, 그 다음에 치지는 이제 알물을 이룬다. 요거 하나하나를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의 같은 경우는 의의 뜻을 성실하게 한다. 그 다음 정신은 마음을 바르게 한다. 수신은 이 몸을 닦는다. 그 다음 재가는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다. 치국은 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리고 평천하는 천하를 화평하게 한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 다음에 그 명명덕, 친민지어지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덕목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8조목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경물, 치지, 성의, 정신,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게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실은 수신만 하려고 하더라도 수신을 평생 해도 힘들죠. 수신만 하다 보면 재가, 치국, 평천하 언제 합니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자기 자신을 닦으면서 또 집안도 다스리면서 그리고 국가도 경영하고 그러면서 이제 천하를 화평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정심이 필요하고 성의가 필요하고 치즈가 필요하고 경물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공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학의 8조목은 서로에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대학의 8조목은 서로한테 유기적인 연관. 이 유기적인 연관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서로 다 이렇게 각각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나 차례에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갖추어지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수십만 하면서 살려면은 평생 해도 못 삽니다. 근데 수십만 하는 게 아니라 결혼도 해서 가정도 이루고 그래서 이제 재가도 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딱 출사표턴이고 정계에 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도 다스려야 되고 관료가 사실 이거 유학은 제왕학입니다. 제왕학 보통에서 관료가 돼서 이게 일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 사대부의 학문이죠. 지금 율곡도 그거를 전제로 하고 이 지금 성악지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관료가 아니죠. 왕이에요. 왕.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라를 다스릴 수가 어렵겠죠. 다스릴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만 다스리나요? 왕도 결혼하죠. 왕도 그 왕족들 집안 있고 그런가 하면 자기 수신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하려는 책 성악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악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하고 이제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학을 먼저 제가 대학의 상강령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것은 사실 대학이 아니고 성악지표예요. 성악지표는 보면은 처음에 성악지표로 올리는 글 해서 이 율곡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악지표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성악지표를 시작하면서 하는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편 통설, 2편 수기, 3편 정가, 4편 위정, 5편 성현도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는 서문이에요. 서문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거고 통설은 이제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기는 자기 자신을 닦는 거죠. 수기. 그 다음에 정가는 그러니까 집안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위정은 이제 정치를 하는 것.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치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성군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편의 성현도통. 성현의 도를 이렇게 다 따라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공부할 거는 성악지표로 올리는 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성악지표 올리는 글. 그 다음에 또 서에 보면은
이 통설, 수기, 정가, 위정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굉장히 많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청학지배로 올리는 그 시작하면은 이 청학지배 올리는 그래서 그 홍문관 부재학 신이인은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아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악지배를 올리는 글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홍문관 부재학 신이인은 조심스럽게 생각하여 아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악지배를 홍문관 부재학일 때 썼어요. 율곡이.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 미천한 소신이 하늘과 땅처럼 넓은 임금의 은덕을 입었으니 바다와 같이 깊은 은혜와 태산처럼 큰 의리의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신은 지혜와 정성을 다하여 전하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나 기품이 흐려진 데다가 배운 바가 얕아서 재주는 실제와 거리가 멀어 실용적이지 못하고 학문은 거칠어서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굉장히 자기를 이제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욕되게도 안으로 전하를 가까이 모시면서 전하의 치도 그 다스리는 도를 도와 그 빛내지 못하고 부끄럽게도 밖으로 지방 수령에 대해서는 전하의 덕치를 베풀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율곡은 그 선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컨대 제왕의 도는 여기 나와요. 제왕의 도에 대해서 이제 여기 지금 부재학 홍문관 부재학 이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아릅니다 하면서 이제 제왕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왕의 도는 백성의 미묘한 마음에 근본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문자에 분명히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좋은 그 사서라든지 그 오경이라든지 그런 데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현들이 계속 나와 그들이 처한 시대에 따라 언서를 베풀어 도리를 반복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으니 그 어느 것인들 도를 씌는 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 지금 율곡은 여기 지금 사서, 오경 이런 옛날 그 고경들을 갖다가 이끌어서 굉장히 많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옛날에 좋은 고전 속에 모든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학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도학이 밝혀지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 것은 학자들이 독서를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학자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도리를 살핌에 있어서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들이 식견에 넓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도리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성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그러니까 율곡은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서자서 하자. 공부만 계속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공부를 한 거를 실천을 해야 됩니다. 지행이 합일되어야 돼요. 율곡이 사실은 그래서 실천적인 학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경세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 요점을 그리고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요점을 파악해야만 그 맛을 알 수 있고 그 맛을 알아야만 성의를 다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리고 이제 그 성악지묘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성악지묘는 이 처음에 제왕의 학문 본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정치에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그 다음에 명덕의 시료, 신문의 실상. 이것이 이제 이 안에 대략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율곡은 자기 책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율곡이 자기의 그런 어떤 성악지배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제왕의 학문은 본말, 그 다음에 정치에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명덕의 시료, 신민의 실상. 요게 바로 성악지배의 대략입니다. 그리고 제왕의 학문은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절실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 여기 지금 그 율곡에 또 다른 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교기질이라고 기질을 변화시키는 일. 그 다음에 제왕의 정치는 성의를 다해서 현자를 등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제왕의 학문과 제왕의 정치의 요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왕의 학문은 뭐라고요?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제왕의 정치는 성의를 다해서 현자를 등용하는 현자 등용. 현자를 등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모든 일을 하려면 자기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책사들이 옆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현자가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있을수록 그 왕은 훌륭한 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간신들이 득실득실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 왕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수기치인이 바로 여기서도 나오죠. 제왕의 학문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 이거는 수기에 해당이죠. 그 다음에 현자들을 등용하는 것. 요거는 치인입니다. 치인.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것. 그래서 이거를 보통 내성 외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유학을 안으로는 성인이 되고 밖으로는 그 왕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거를 계속 율곡은 선조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기질을 변화시키는 데는 자기 병통을 살펴서 잘 처방하는 것. 기질을 변화시키는 자신의 병통을 살펴서 처방한다. 기질을 변화시키려면 일단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장점은 살려나가고 단점은 이렇게 다 없애나가고 그러는 게 바로 그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병통을 잘 살펴서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자를 등용하는 것. 현자를 등용하는 데는 임금과 신하 사이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임금 같은 경우는 좋은 신하들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루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비록 나한테 듣기 싫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훌륭한 왕은 그것을 수용합니다.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사실 듣기 싫은 얘기 하는 거를 싫어하죠. 그렇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말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유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자꾸 했을 때 듣기 싫죠. 자기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는 상대방의 이야기도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우국충정으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단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거를 판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왕한테 그냥 기분 나쁘게 하려는 신하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왕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지 왕의 기분을 나쁘게 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기분이 나쁠 줄 알면서도 직언을 구하는 신하 그런 사람들이 진짜 현자죠. 그런 사람을 옆에다 두고 있을 때 그 왕은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병통을 없애서 기질을 변화시키는 수기가 된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그래야 됩니다. 라는 것을 율곡은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죠. 사실 말은 언즉시하라. 말씀은 옳지만 이거 실천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 얘기하자면 전하께서는 이 총명 예지가 범상함을 훨씬 넘으시고 율곡이 계속 선조한테 얘기해요. 전하는 총명하시고 예지가 아주 범상함을 훨씬 넘으셨고 효도, 우애, 공손함, 검소함을 아주 그냥 선천적으로 잘 행하시면서 호색하는 마음, 색을 좋아하는 마음이나 이욕심이 그러니까 욕심, 이익을 좋아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끊어버리시니 지난 역사 속에서 전하는 비견할 만한
역사 속에서 전하와 비견할 만한 임금은 드뭅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선조를 처음에는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40대인 신하가 24살짜리 왕한테 이렇게 그 뭐랄까 당근과 채찍을 그 준다 그러나요? 잘 이렇게 선조를 띄우기도 하다가 또 한 번 선조를 콱 그냥 내리 누르기도 합니다. 이거 보면은 성악지묘를 보다 보면은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보면은 임금이 그 자기 맘대로 통치를 할 수 있던 국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문신공치라 그래서 왕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니 되옵니다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임금이 혼자 막 하려는 것을 신하들이 억누르죠. 사실은 그런 조선의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이 500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한테 직언을 서슴지 않아요. 율곡도 사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율곡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는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죠. 지금 성악지묘를 공부하다 보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숱하게 발견하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고 또 이제 이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아까 그 임금을 막 칭찬했잖아요. 그 뭐 전하는 뭐 그 총명하시고 예지가 범상함을 넘으시고 뭐 효도 우애 공손한 검소함 다 있으시고 막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렇지만 전하께서는 재기가 너무 드러나서 그 선을 받아들이는 도량이 넓지 못하시고 아까 얘기했죠. 이 은근히 뭐랄까 디스를 한다 그러나요? 이 선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약간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노여움을 쉽게 바라시어 남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심을 버리지 못하는 병통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선조의 병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병통을 다스리지 못하시면 실로 도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점 때문에 부드럽게 공손하게 말하는 이들은 전하에 의해서 많이 용납되고 반면에 직언을 하면 전하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들은 꼭 전하와 멀어지고 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고 직언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근데 선조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직언하는 신하들을 멀리 둬서 임진왜란을 당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때는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20년 전이죠. 임진왜란이 1598년에 일어났던가요? 이거는 1575년에 지었었으니까 한 20여 년 전에 율곡이 선조한테 이렇게 미리 예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가 율곡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아듣지 못했다기보다도 듣기 싫었겠죠. 또 그러니까 원래 올바른 얘기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율곡 얘기를 잘 안 들었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을 당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율곡은 계속 얘기합니다. 율곡은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순임금 무왕 얘기도 또 잠깐 해요. 그러니까 순임금은 게으르거나 남을 업신여기거나 학대하는 일이 없었는데도 그 순임금의 신하 백일이 순임금한테 거만하게 굴지 마십시오 했더니 순임금이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또 무왕이라는 알죠? 무왕 문왕 뭐 어쨌든 주나라 세운 사람이 그 무왕한테도 이 막 훈계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무왕도 역시 그 훈계를 겸허히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이나 무왕이나 이렇게 훌륭한 임금들도 군신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 군신 간의 사이가 없었고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는 것. 그러니까 전하께서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엎드려 바랄 건데 전하는 먼저 뜻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큰 뜻을 먼저 세우세요. 입지라 그러지 입지. 먼저 뜻을 세우세요. 먼저 뜻을 세우십시오. 입지. 입지도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제 입지. 뜻을 세워요.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현들을 모범으로 해서 이상사회의 목표를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방법까지 얘기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서에 전념하고 또 정밀히 하고 그 다음에 사물에 나아가서는 이치를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전하의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할 때라도 반드시 그 오름에 입각해서 도를 찾으시고 꼭 전하의 뜻에 맞는 달콤한 말에 대해서도 역시 그 도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바른 말을 즐겨 들으시고 마음에 거슬린다고 싫어하지 마시고 선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의리의 그 귀추를 잘 살피시고 자신을 굽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어서 남을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사심을 버리십시오. 이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임금한테 남한테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굽힐 줄 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이건 임금뿐만이 아니라 좀 자존심이 세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자기 자신을 굽히고 지고 이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임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임금이 참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보면은 선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율곡이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전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율곡만 그랬겠습니까? 모든 신하들이 다 그랬을 텐데 보면은 그 옛날에 왕노릇하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뭐 옛날 왕노릇하기만 힘든 거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이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뭐 이 높으신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죠. 특히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훌륭한 대통령이면은 그런 말을 다 들어야 되죠. 자기가 잘하는 거 잘못하는 거 전하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는 것까지 다 들어야 이 훌륭한 성군이 될 수 있듯이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듣고 그러면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없겠죠. 이 성왕치묘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75년 한 500년 전쯤에 쓰여진 책이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이게 빛을 발하지 않는 이유가 그때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위정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율곡이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도 어쩜 이렇게 속속들이 들이맞는지 공부하다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이야기하는데 신은 또 엎드려 살피건데 여기 있죠. 이 독서에 전념하시고 정밀히 하고 사물에 나가 이치를 연구하고 바른 말을 즐겨 듣고 선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넓히십시오. 독서에 전념, 공부 열심히 하는 얘기예요. 임금이 공부 안 하고 그냥 옛날 임금들 중에 그 향락에 빠져서 놀았던 임금들 많죠. 그렇게 되면은 끝이 어떻게 됩니까? 간신들이 설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요. 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나중에 참 간신과 현신을 구분 못해가지고 그래도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왕이 쫓겨나 버렸어요. 이 역성혁명, 이 연산군도 그렇고 광해군도 그렇고 왕이 왕답지 않으면 그냥 신하들이 쫓아내버렸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답지 않으면 쫓아내버리는 그런 게 지금 그 전통이 사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율곡이 얘기하기를 신이 살피건대 전하께서는 맡겨진 일의 막중함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시대의 운이 쇠퇴해감을 개탄하시며 정성을 다해서 백성을 다 다스리시기를 도모하시고 훌륭한 선비를 예우하십시오 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 전하는 선을 좋아하는 것이 지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선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임금은. 근데 이 선비들이 진짜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얘기할 때 잘 살피셔야 되고 이 전하께서 아주 그냥 이 대신들 중에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팔다리처럼 여기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말이나 계책을 잘 들으시고 끝까지 의심하지 마시고 또 학문을 깊이 닦고 행실을 훌륭한 사람들
행실이 훌륭한 사람들을 선택하시어 전하에 좌우에 두시고 그들이 수시로 출입하여 전하를 모시면서 성심을 다하여 전하를 깨우치게끔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제왕의 정치는 현자를 등용하는 거라고 했죠. 그 현자들을 주변에 많이 두고 그들이 수시로 출입하면서 임금과 신하 간의 그 격차를 없애고 그들이 좋은 말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는 좋은 말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악지배의 주 요지가 사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임금으로 하여금 성군이 되게끔 하는 것.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반드시 현자로 하여금 진출하게 하시고 사악한 자는 자취를 감추게 하시고 위로는 전하의 이목을 가리지 않게 하고 아래로는 신하들의 의심을 없애야만 군신 간에 서로 속마음을 밝게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전하께서는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심을 다해서 실로 현자들을 등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공연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율곡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어리석음과 외람됨을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살펴 거두시어 버림과 취함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성악지배로 올리는 글에서 이 선주한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 이 성악지배로 올리는 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부터는 성악지배를 시작하면서 또 이제 율곡이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